힘겨운 동행을 이어가는 독일 연정. 메르츠 총리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첫 중간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여러 갈등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지난주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관 임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전면 재논의 가능성도 열어두며 불안한 연정 상태를 내보였습니다. 특히 연정 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는 연정 관계에서 큰 난제입니다. SPD가 내세운 프라우케 브로지우스 게어스도르프 후보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지만 SPD는 후보를 굳건히 지키며 후보 교체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주의 마르쿠스 제더 CSU 대표는 연정 내 어른 역할을 자처하며 후보가 결국 가반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학자 칼 루돌프 코르테는 이번 법관 임명 실패와 함께 연정 내 균열이 드러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 사회복지 등 주요 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두 당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푸체한도 개혁에서 SPD는 적극적 재정 지출을 원하지만 보수연합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연정의 기복을 인정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정당은 서로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관계이며 앞으로도 힘겨운 동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 유럽연합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 방안에 공개 반대. 메르츠 독일 총리는 7월 21일 유럽연합이 2030년부터 자동차 렌탈업체와 대기업의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 같은 계획이 유럽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단일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일이 EU 예산의 약 4분의 1을 부담하는 주요 기업국으로서 이러한 전략적 방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메르츠 총리의 입장은 EU의 환경 정책에 대한 독일 보수 진영의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합니다. 그는 2023년에도 EU의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계획에 대해 기술, 개방성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독일 내에서 전기차 전환 정책에 대한 논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EU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이드 포 저머니, 독일 경제의 새 희망인가? 독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민간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메르츠 총리와 주요 기업 대표들의 회동을 앞두고 총 61개 기업이 향후 3년간 총 6,310억 유로, 하나로는 약 1,0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독일을 위한 투자라는 이름의 민간 이니셔티브 출범과 함께 공개되었으며 이에 참여한 기업들은 신규 사업장과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기존 설비의 현대화 등을 주요 투자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도이체방크의 크리스티안 제빙, 지멘스의 롤란트 부슈, 악셀 슈프링어의 마티아스 데프너, FGS 글로벌의 악셀 가이저 등이 주도했으며 정부와의 공동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다수의 탁스 상장사를 포함한 약 30개 대기업 CEO들이 참여하지만 중소기업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된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넨 소재 IFO 경제연구소의 클레멘스 푸에스트 소장은 기업들이 투자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실제로 어떤 투자가 새롭게 발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일 원자재 의존국 현실 직면. 자립 가능한가? 독일은 자타가 공인하는 산업기술 강국입니다. 그러나 그 기반을 이루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은 여전히 불편한 진실로 남아있습니다. 연방지질자원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의 68%는 수입으로 충당됐습니다. 모래, 자갈, 갈탄, 염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금속류의 수입 의존도는 사실상 10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핵심 원자재법을 통해 유럽 내 채굴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자원청의 원자재 전문가 산드로 슈미트는 광물 매장량이 많다고 채굴이 쉬운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 투자자, 생산자, 소비자 간 네트워크, 전문 인력 등 수많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이 위기 상황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연방지질자원청은 식량은 가능하지만 원자재 자립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라며 독일 정치권이 현명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일 영국 직행 열차 추진, 유럽 철도 연결의 새로운 이정품. 지난주 독일 영국 우호협력 조약 체결 후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독일과 영국 간 직접 연결하는 국제철도 노선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과 독일 간의 철도 이동은 여러 차례 환승과 해협을 넘는 페리 또는 채널, 터널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런던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직행 열차 서비스가 제공되어 여행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첨단 고속철도 기술과 채널 터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양국 정부 및 유럽연합의 협력하에 2030년대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항공기 대신 친환경 철도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독일 연방교통부 관계자는 유럽의 주요 허브 국가 간 직접 연결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광, 문화 교류 활성화에 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